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 이야기 3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증시가 어떠셨어요? 아직 이틀밖에 되지 않았지만 3월에 들어서 증시가 조금 재미가 없죠? 너무 불확실성이 이렇게 가득 차 있고요. 왜 불확실성이 가득 차 있는지 오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을 유지시키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일단 마켓 분석을 보면은요, 오늘 4대 지수 모두 다 어제의 급상승으로 인한 단기적 수익 실현으로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이고요.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단순 어제의 급상승으로 인한 프로핏 게인이 있었다고 예상이 되고요. 지금 옆에 보시는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봐도 지금 62 정도로 과하게 올라가 있는 상태도 아니고 중간치보다 약간 높은 상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눈에 거슬리는 그런 종목이 뭐냐면은 테슬라가 하락을 모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동차 종목들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독 테슬라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마켓이 보는 것이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약간의 혼조세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마켓에 혼조세가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스티뮬러스 패키지 세넷에서 지금 보링을 해야 되는데 약간 딜레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간 기대 심리가 떨어져서 주가를 하락시킨 면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모로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슈가 많이 터지고 있어요. 지난해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테크주들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오버밸류 되어 있다.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말만 하면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고 그랬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0%에서 18%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빠지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줌에 대한 그런 예로서 어제 실적 발표가 좋고, 그리고 또 오늘 아주 높은 주가로 시작을 했으나 미끄럼 타듯이 쭉 내려갔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두 가지 종류의 의견이 있어요. 아직도 오버밸류가 돼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쪽도 있고요. 월스트리트 벳에서 셀렉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대량적으로 볼륨이 빠져서 이렇게 됐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전반적으로 펀더멘탈하게 보면은 모든 테크 쪽에 오버밸류 돼 있는 부분이 거품이 빠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이던스도 내지를 않고 있어요. 예를 들면 타겟 같은 경우에도 어닝이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021년 가이던스를 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불안 요소가 작용하여 주가가 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마켓의 흐름이 불확실성. 왜 불확실성이 있죠? 정부가 뭘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정부는 계속 좋다, 경기 회복되고 있다, 백신도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로만 하면서 확신을 주지 못하는 모습이 참 안타깝고 한심한 정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좌파적인 그런 뉴스를 좀 보면은요, 그래도 이렇게 또 뉴스를 남기네요. GDP가 10% 정도 상승할 수 있겠다. 그리고 미국 경기가 아주 호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가 진짜인지 저도 혼란스럽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했으면 뭔가 주식시장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주식시장의 반영이 그렇게 강하게 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도 오늘 이제 결국은 또 살아남을 섹터를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실 저의 전략은 그래요. 일단은 뭐 크게 움직이진 않고 있는 테크들 킵하고, 그 다음에 몇몇 수익 실현으로 생긴 현금으로 필요한 종목들을 조금 새롭게 샤핑을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보이는 종목들이 원자재, 반도체, 석유화학 업체, 그리고 리오프닝 트레이드, 그 정도밖에 보이질 않아요. 일단 테크 쪽은 뭐 워낙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더 사고 싶은 마음이 들진 않지만, 아마 좀 더 거품이 빠지고 어느 정도 차트상으로 안정세가 이루어지면 그때 좀 좋은 가격으로 몇몇 종목을 재매수하려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일단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상승으로 이끌어준 유일한 섹터인 것 같아요. 반도체는 어제 상승세를 아마 수익 실현으로 빠지는 것 때문에 아마 주가가 좀 떨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석유화학
관련 업체들, 뭐 무슨 케미칼 그러는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경제 회복을 하게 되면, 경제가 회복세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생산이 이루어질 거고, 우리 주변에 있는 생산물들이 거의 석유화학 관련된 그런 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혜택을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리오프닝 트레이드를 또 신경을 써야 되죠. 여행 관련주들, 호텔이나 비행기, 크루즈 그 정도인데, 크루즈는 아직까지는 모르겠고 호텔이나 비행기 정도, 특히 국내선 관련된 비행기 정도들은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테크놀로지 때문에 매일매일 포트폴리오의 밸런스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을 거예요. 뭐 여유 자금이 없으신 분들은 뭐 그렇게 한 3월을 그렇게 지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럭키하게도 현금을 좀 보유하고 계시거나 수익 실현으로 현금을 확보하신 분들은 기회를 테이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이 아직은 안정되어 있어 보이진 않아요.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내리고 하는 그런 패턴이 좀 유지될 것 같은데, 10년 국채 금리가 좀 안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오르든 내리든, 그러니까 변동성이 많이 있으면 안 되죠. 딱 정해지거나 시장이 억셉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관련된 경제 지표들이 좀 익숙해지면 주식시장이 안정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리오프닝 트레이드로요. 트립 어드바이저에 관한 소식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트립 어드바이저가 뭐냐면요. 뭐 미국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제 자기 여행하는 거 계획을 뭐 예약을 하거나 이렇게 서치를 하거나 그러는 웹사이트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구독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래요. 새로운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좋은 반응을 받아서 오늘 주가가 많이 상승했고요. 또 이렇게 익스피디아라는 종목도 있죠. 익스피디아 아니면은 트리바고, 또 부킹스.com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그런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또 핫한 토픽 중에 하나는 히토류라 그러나요? 한국말로? Rare Materials인데요. 그 모건 스탠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MP Material이라는 회사, 심볼 MP, 지금 히토류에 대한 그런 무역 규제와 그리고 수요 증가가 같이 동시에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MP 머티리얼 같은 이런 회사들이 풍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재료나 반도체나 EV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런 광물들을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몇 주 전부터 이 희귀 머티리얼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이 두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었죠. MP 그리고 REMX 같은 경우에는 ETF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광산도 있고 미국에 있는 광산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 소식은 어제 나온 소식이긴 한데 제가 어제 영상을 만들지 않아서 여러분과 함께 쉐어합니다. 제가 몇 주 전 라이브에서 제2의 테슬라 같은 그런 성장성을 보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얘기하면서 이 핀테크 관련된 얘기를 한번 나눴었잖아요. 스퀘어가 은행 업무를 시작한다고 하죠. 2021년 중에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전통적인 은행으로서는 비용도 그렇고 시스템상으로도 그렇고 이제 은행의 업무를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핀테크를 이용한 은행, 벌써 뭐 페이팔이나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거래를 다 할 수 있잖아요.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돈도 트랜스퍼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조그만 주식들도 살 수 있고 전반적인 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IPOE 같은 경우에 또 소파이와 잘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그 종목도 결국은 이런 미래의 은행 업무를 보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뉴스와 몇 가지 대표 종목들을 얘기해 봤고요. 요즘에 또 마켓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새로운 종목 사기도 그렇고 새로운 주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 수를 누리는 것도 그렇고 조금 차트 보는데 재미가 없으실 거예요. 근데 몇 가지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8개 종목을 소개하는데요. 테슬라를 독보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여지까지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테슬라는 오로지 자율주행이 잘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테슬라의 미래가 달려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GM, Ford, 이유는 모르겠지만 오늘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종목 있죠. GELYF라고요. 중국 회사인데요. 볼보를 소유하고 있는 중국 회사예요.
오늘 볼보가 2023년까지 전 차종을 다 일렉트릭 비클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종목들을 한번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 반도체 종목, 그 다음에 스퀘어, 그 다음에 MP, 그 다음에 케미컬 관련된 종목, 다우 케미컬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S&P 500를 SPY로 오늘은 좀 보겠습니다. 이 어제같이 이렇게 급상승했을 때의 볼륨이 평균 볼륨보다 많았죠. 그리고 오늘은 하락을 하면서 약간 평균 볼륨 정도로 유지가 되었어요.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이렇게 엄청난 매도세가 있었던 날은 아니거든요, 오늘.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이 이제 좀 횡보로 오르락 내리락 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많이 느껴집니다. 지금 그래서 S&P 500를 보면은 상승도 하락도 아닌 좀 횡보세가 한동안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는 그런대로 분위기를 끌어올려 주다가 하반에 많이 떨어졌어요. 이러면서 전반적인 흐름이 조금 하락세로 강하게 보이는 앵걸프라 그러죠. 전날보다 이 캔들스틱이 훨씬 더 크고 그리고 하락장으로 끝났을 때 이거를 앵걸프라 그러는데요. 이러면은 대부분 그 다음날 이렇게 하락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어떨지 내일 한번 봐야겠어요. 지금 전체적인 마켓 흐름이 또 업앤다운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내일도 역시 힘에 벅찬 나스닥의 장이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빅스 같은 경우에는 20일과 25 사이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지만 아직도 25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아직 마켓 자체가 안정화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계신 테슬라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우려하고 예상했던 것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다가 헤드앤숄더로 빠져서 400대까지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것을 좀 걱정하고는 있는데요. 일단 S&P 500랑 거의 차트가 비슷하죠. 지금 워낙 그 비중이 많기 때문에 움직이는 모습이 비슷한데 이 전반적인 흐름이 아직도 하락세를 모면하지 못하고 있어요. 강한 660의 지지대를 잘 지켜주면서요. 그리고 충분한 매수대를 형성시켜줘서 반등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테슬라는 600 그리고 450까지도 우리가 열어두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M 저는 오히려 테슬라보다 GM이 이번 해는 훨씬 더 성장성도 좋고 마음의 어떤 안정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오늘 볼보의 뉴스 발표에 힘을 입어가지고 이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편이 갈린 것 같아요. 전통 자동차 산업에서 일렉트릭 비클을 하는 그런 그룹과 새로 일렉트릭 비클을 만드는 그런 그룹 그게 지금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포드, GM, 볼보 관련된 주들은 올라가고 중국의 전기자동차 3사, 테슬라 같은 거는 다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은 비교를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G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51.5에서 55 정도의 사이를 계속 횡보를 하고 있고 오늘 약간 변곡점이 생긴 것 같아요. 다운사이드로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트에서 지금 상승으로 끌어지면서 8일 평균선이 21일 평균선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드도 같이 보면은요. 포드가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추세가. 포드 역시 오늘 볼보 플랜에 대한 뉴스가 같이 나오면서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인 이런 흐름을 봐도 이 포드의 상승력이 좀 더 강하게 이어질 것 같은 예측을 하게 됩니다. 포드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이전의 주가가 한 15불대까지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아마 거기까지는 지금 터치를 하면서 계속 상승을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전반적인 지표를 봐도 아직 상승력이 조금 더 있고요. RSI를 많이 뚫고 올라가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약간의 상승을 하다가 다시 다지러 내려올 것 같아요. 한 12.15 정도 되는 그런 점으로. 그리고 볼보의 자회사인 길리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확 떠오르지는 않았어요. 주가가 확 떠오르지는 않았는데 뭐 이걸 사시라 뭐 그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나 이제 볼보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해서 지금 보는 건데요. 종목 자체는 엄청나게 싸요. 거의 페니주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참고만 하시고요. 2023년까지 묻어두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은 뭐 좀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혹시라도 볼보가 또 그 사이에 어디에 다른 회사에 팔려가게 되면 또 낭패가 되니까 이런 거는 그냥 참고로만 한번 해서 이 볼보의 일렉트릭 비클 생산 과정과 이 길리 자동차와의 관련이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3불 20전에 지지를 받으면서 아마 좀 상승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스퀘어는 엄청나게 지저분하네요. 줄이 좀 지워보고 깨끗하게 한번 보죠. 스퀘어는 정말 대단한 종목인 것 같아요. 뭐 비트코인 때문에 말도 많고 또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해도 전반적인 흐름이 항상 상승 트렌드를 가고 있고요. 심지어 지금처럼 테크놀로지가 조정받고 있을 때도 크게 패런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업다운 하고 있다가 지금 바닥치고, 그쵸? 이 패런을 보면은 이 55일 선을 치고 올라오는 그런 패런이 있었어요. 지금 55일 선을 치고 지금 상승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참 대단한 종목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페이팔은 오늘 주가가 하락했지만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4.6%의 상승을 했어요. 주가의 흐름은 저항선을 한번 치고 내려왔죠. 그래서 이게 내일 어떻게 갈지, 내일도 상승으로 가준다면 이제 하락세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가 조금 빠지는 날이었죠. 반도체도 아까 스퀘어랑 차트가 비슷하네요. 그렇죠? 흐름이 상승, 그 다음에 바닥 채널은 이렇게 쫙 큰 폭의 변화 없이 잘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런 흐름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약간 횡보로 지금 보이려는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으시죠? 이 횡보세를 조금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횡보세가 있는 것이 이 반도체로서는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너무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승을 하다가 하락으로 가고 상승을 하다가 하락으로 가는 것보다 이렇게 다져진 다음에 상승으로 하게 되면 훨씬 상승으로 올라가는 그런 폭이 많아지죠. 그래서 지금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머니 플로우가 조금 빠지는 분위기가 느껴져요. 그래서 240에서 246 사이에 횡보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 횡보를 한 다음에 상승으로 갈 것을 기대합니다. 반도체는 상승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죠. 하락으로 가는 것보다. 그래서 아마 요 횡보 존 안에 있을 때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은 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전략을 쓰셔서 뭐 며칠 간격으로 사시든지 뭐 몇 주 간격으로 사시든지 그렇게 한 3월 달 동안 한번 빌드업을 해보시는 것도 나쁜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MP Materials도 지난번에 한번 차트를 봤을 때 그때는 이런 횡보존이 있었죠. 그게 벌써 2월 6일인데 거의 한 달 만에 이렇게 많은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지금 상승을 하고 아직 정확한 그 패런 자체는 읽혀지지 않지만 이 흐름 자체가 아직 정확한 패런이 읽혀질 정도로 주가의 흐름이 명확하진 않지만 지금 한 43.7 정도, 지금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그렇게 클리어하진 않지만 그래도 대략 43.7에서 46.8 사이, 그 사이로 아마 복귀할 것 같아요. 그때쯤이 좋은 횡보존을 만들고 S대를 형성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우케미컬, 여러분들이 다우존스는 많이 들어보셨어도 다우케미컬에 대해서 관심은 그렇게 없으시죠? 미국에서 이게 아마 가장 큰 화학 공장일 거예요. 예, 주가의 흐름도 지금 상승으로 가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종목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지금 같은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는 종목들이 많은 성장을 이루는 그런 타이밍에서는 이런 종목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괜찮아요. 성장성도 보시면은 지금 9월 18일부터 오늘까지 봤을 때 29% 정도의 성장을 하고 있어요. 주가 성장이 29%예요. 테크놀로지 주에 비해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테크놀로지 종목들만 일변도로 가지고 계신 분들께 몇 가지 종목을 보여드렸어요. 다른 섹터이지만 한번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강한 섹터라도 일단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다음 사이클을 기다리시고
매수를 하시는 계획을 세우셔야죠. 추격 매수라 그러죠. 막 내가 이게 핫하니까 이제 이걸로 바꿔 타야지. 이거는 핫하지 않으니까 버려야지. 그런 식으로 고속도로에서 차선 바꾸듯이 계속 그렇게 하시면은 결국은 계속 뒤따라가면서 수익은 못 챙기고 떨어지는 것만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고요. 내일은 좀 더 좋은 주식 시장이 열려서 여러분들이 익사이트하고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